여러분, 김민석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그 선언문을 보면서 딱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 겉으로 보면 무난한 말처럼 보입니다. 점잖고 품격 있어 보이고 포용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문장에 김민석 정치의 본심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겉으로는 동지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위아래를 나누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민석의 출마 선언문은 과연 통합의 선언문이었는가? 아니면 정청래 대표 체제를 겨냥한 아주 계산된 공격의 시작이었는가?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동지적 관점에서 치한다. 여기서 동지는 어떤 말입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사람, 같이 싸우고 같이 책임지는 사람, 즉 수평적인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은 치하는 다릅니다. 치하라는 말은 보통 윗어른이 아랫사람의 노고나 성과를 칭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에는 이미 상하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로는 동지라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위에서 당신들을 평가하고 내가 위에서 당신들을 칭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의 충돌입니다. 아니,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정치적 무의식이 튀어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당원 중심 정당이어야 합니다. 동지는 수평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언어에는 함께 싸운 동지에 대한 존중보다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평가하는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김민석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위고 당은 아래다. 지도부는 내가 평가하는 대상이다. 당원은 함께 싸우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야 할 대상으로 본다. 이런 엘리트주의적 인식이 아니고서야 한 문장 안에 동지와 치하를 같이 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민석은 이 말을 해놓고 곧바로 지난 지도부의 결과와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방선거, 개혁의 지연, 수기 부족 같은 말을 꺼냅니다. 겉으로는 노고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은 부족했고 이제 내가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치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뒤에 이어질 책임 추궁을 위한 서론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왜 이 모양입니까? 노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김민석 선언문의 진짜 구조입니다. 겉은 예의 바르고 속은 날카롭습니다. 겉은 동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청래 대표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포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석은 지방선거 결과와
개혁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정청래 대표 체제로 돌리려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기가 부족했다고도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개혁을 늦췄습니까? 누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당원주권 강화를 앞에 두고 매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까? 정청래 대표였습니까? 아니면 늘 조금 더 논의하자, 속도를 조절하자, 수기가 더 필요하다, 사회적 공감대를 보자, 이렇게 말해온 세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정치에서 수기라는 말은 참 좋아 보입니다. 누가 수기를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토론을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 말이 아주 자주 개혁을 늦추는 기술로 쓰입니다. 특히 기득권을 건드리는 개혁일수록 그렇습니다. 검찰개혁도 그랬고 언론개혁도 그랬고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늘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하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시간을 끌고 동력을 빼고 결국은 개혁의 힘을 죽여버립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김민석과 이른바 공치모 세력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수기를 말하며 시간을 끈 사람들, 속도 조절을 말하며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개혁이 늦어진 건 지난 지도부의 수기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평가가 아닙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왜 차가 빨리 안 갔냐고 운전자에게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방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석이 진실해야 합니다. 누가 당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누가 개혁 동력을 약하게 만들었는지, 누가 내부에서 자꾸 다른 신호를 보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청래 체제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한다. 이건 반성이 아니라 정치 공세입니다. 팩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선언문에서 또 하나 매우 불편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야당도 산다. 여러분,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야당이 누구입니까? 지금 김민석이 말하는 야당은 결국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국민의힘도 정상적인 야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 민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개혁을 가로막아온 세력, 내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세력, 국민을 분열시키고 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세력의 생존까지 걱정해 줍니까? 야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맞습니다. 그 원론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마치 그냥 평범한 경쟁 정당처럼 다루는 태도입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반개혁 세력의 재활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을 막고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온 세력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마치 그 세력의 생존까지 배려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개혁의 언어가 아닙니다. 투쟁의 언어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선을 흐리는 언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해야 한다. 참 듣기 좋습니다. 누가 통합을 반대하겠습니까? 누가 연대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구와 통합할 것인가?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불안한 겁니다. 김민석이 말하는 확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민주개혁 세력을 더 넓히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혁을 늦추고 당원 주권을 약하게 만들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흐려온 세력까지 끌어안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당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세력, 당 안에서 계속 개혁의 속도를 늦춰온 세력, 필요할 때마다 당원보다 계산을 앞세운 세력, 그 세력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며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안으로 더 깊이 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연대도 필요하고 확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칙 없는 확장은 독입니다. 정체성 없는 통합은 붕괴가 되지요. 개혁을 막아온 세력과의 연대는 연대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민주당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원들이 왜 버티고 싸웠습니까?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지켜야 할 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지라는 말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출마 선언문은 그 동지를 말하면서도 위아래를 나눴고 통합을 말하면서도 정청래 체제를 겨눴고 수기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지웠고 야당을 말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숨통을 걱정했고 확장을 말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의 출마 선언문을 통합의 선언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정청래 체제를 겨냥한 공격 선언문이고 개혁 지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책임 회피의 선언문이며 정부가 위고 당이 아래라는 인식을 숨기지 못한 권위주의의 선언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흔드는 사람은 항상 큰 소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점잖은 말로 옵니다. 가장 품격 있는 문장으로 옵니다. 가장 예의 바른 표정으로 다가오곤 하죠. 하지만 그 문장 속에 당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들어있고 개혁을 늦추려는 계산이 들어있고 정청래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뜻을 봐야 합니다. 김민석의 이번 출마 선언문, 저는 바로 그 속뜻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통합의 선언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 체제를 흔들기 위한 아주 계산된 출정식이었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